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뭐 항상 좀 눌리는 그런 요일인데요. 요일별로 보면 오늘도 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좀 늘려갑니다. 2,500을 다시 좀 내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환율 급등이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470선에서 움직임입니다. 코스닥은 800선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더 밀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다만 뭐 이전처럼 급락하면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단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조할 수 있다는 시장의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과 전략은 잠시 후에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에너지머니 시간에는 네옴시티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그리고 허반석 매니저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종목 이야기 준비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주민 월요일은 이번 한 주 시장의 핵심 변수들 다시 점검하고요. 주간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뭐 반등이 성에 안 차는데 그죠?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조금 힘겨워합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죠. 어떤 점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까? 네, 먼저 뭐 시장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양분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파적 발언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는 금요일 날 밤 이후에 시장이 정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좀 하락하는지 좀 보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발언은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 경기와 관련된 긴장감을 유지토록 만들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한 것을 좀 억제하자라는 의도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일단 지속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아직은 금리 인하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방향성을 좀 재확인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것이 시장이 미리 이것을 인지하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연설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안이 KB증권에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하고 향후 지금 분기 말에 제공하던 점도표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그런 제도로서 오랜 기간 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건데 현재 같은 긴축적 통화 정책 상황에서는 이것이 좀 상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포워드 가이던스로 인해서 현재 연준이 실제 의도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재평가인 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제약 조건인 이것이 포워드 가이던스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뭐 그렇게 높다고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만일 포워드 가이던스가 용도 폐기되면서 이런 것이 시장의 좀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서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제공하는 9월 FOMC 금리 인상 폭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에 이사님은 어쨌든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변동성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봅니다만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근데 뭐 물가 상승 둔화를 보여줄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하는데요. 이미 8월 초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CPI로 부르는 그 지수는 미국 전역이 아니라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에서 지수를 산출하는데 품목 및 서비스가 2년마다 지금 고정되어 있고 2년마다 지금 조정을 합니다. 반면 이번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는 분기마다 항목이 좀 조정되고 또 의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또한 특정 품목 가격이 비싸졌을 때는 해당 품목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일단 것을 고려해서 다른 대체재를 좀 포함시키는 등 실제 물가 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좀 선호하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코어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지난달 기록한 4.8%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 그 PC 그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동일한 방향성의 결과를 좀 보였기 때문에 7월 지금 CPI가 지금 8.5%로 낮아진 만큼 이번 7월 PC 지수 역시 낮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PC 물가 지수 발표가 금요일 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발표 직후 1시간여 뒤에 파월 의장이 그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만일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물가 지수 결과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고려하셔야 되겠고 반대로 지금 PC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좀 완화시키는 완충적인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근원 PC 기준으로 4% 지금 예상치 4.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가 중요하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개인 소비 지출보다는 이제 9월에 발표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국내 이야기를 가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대략 한 25bp 올릴 걸로 보던데요. 시장은 그걸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 영향은요? 네, 뭐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25bp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금리 인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내 물가 상승 역시도 지금 2개월 연속 6%대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pp를 인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그 성장률 예상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좀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과 또 최근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빅스텝 0.5%포인트보다는 25bp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0bp를 올리지 않는다면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다들 시장은 뭐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섹터나 관심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순환매가 좀 빠르게 턴하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약한데요. 금융당국이 간편 송금 서비스 제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또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까지 나오면서 조금 뒤숭숭한데요.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카카오그룹 전반 주가에 대한 전략은 제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8% 할인된 그 블록딜이 돌았기 때문에 예. 금요일날 8% 하락한 것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블록딜 이전 가격으로 회복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KB국민은행이 그 지분 축소를 하면서 이유로 밝힌 것이 자본관리 효율화가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만일 이것이 향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대비해서 뭐 자본 감소 가능성을 좀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KB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사전에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만 해도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유한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면서 그렇죠. 예. 시중은행 대비 거의 10배 이상의 할증을 받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 성장성보다는 이것도 정부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이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해지면서 주가는 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성도 이제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는 성장성도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수익성도 오히려 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은행 대비 훨씬 높게 받고 있는 현재 밸류 수준, 지금 PER로 보면 37배, 그리고 PBR로는 2.4배로 이렇게 시중은행 대비는 거의 뭐 5배에서 10배 가까이 좀 고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간 하락에 따른 반등 시도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에 앞서서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청사진에 대한 을 명확히 좀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그룹 전반으로 보면은 일단 다른 성장주 흐름과 연동한 흐름은 뭐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수급 상황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나빠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정부 규제가 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그 시장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은 이제 환율 상승인데요. 환율에 따른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 그럼 지수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경제 지표가 몇 개 더 있는데, 네. 뭐 일단 7월 달에 발표된 그 미국 2분기 GDP 속보치에 대한 그 잠정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는 마이너스 0.8%로 일단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일단 심리 지수는 55.2포인트로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좀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잭슨홀 미팅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인 지수는 주후반까지도 약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일정 구간 반등한 이후에 조정의 빌미를 좀 계속 찾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경계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그 유럽의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CPI도 미국보다 훨씬 높은 8.9%를 기록했고, 영국은 또 10.1%까지도 지금 CPI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제 상황도 점진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지금 37.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지금 5.3%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지역의 향후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로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오늘 지금 수출입 동향 발표됐는데 20일까지 지금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8월에 지금 누적으로 102억 달러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요.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254억 누적인 거에 비하면 8월 달 진짜 뭐 많이 특히나 좀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적인 달러 수급에도 상당히 좀 부담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금 현금 확보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방어적 성격을 보유한 업종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료, 제약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최근 좋았었던 업종을 좀 신규 매수하는 전략도 좋다고 보이는데 조선기자재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다음 달 애플 그 신규 런칭 행사 이전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애플 관련 종목들도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제약 방어주 성격에서 하락시 접근 종목은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는 뭐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애플 관련주는 LG이노텍이나 BH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이 되는 거겠죠? 뭐그 외에 또 뭐 사정받는 업체들도 있는데 네. 아마 대표적인 것은 이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